제가 어제 집에서 얘기하기를 공부 좀 해보려고. 내일 정토문헌학회 탄이초 강의에는 가득 찬다. 가득 찬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가득 차냐? 방이 적기 때문에 방이 좁기 때문에 서너 명만 오셔도 가득 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현재 8분이 오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그 탄이초에 대해서는 이미 뭐 많이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우리 정견행 보살님은 탄이초라는 책 이름 처음 들으시죠? 네. 예, 탄이초라는 책 이름이 참 이 한문으로 이 탄자가 개탄한다, 한탄한다는 탄자예요. 예, 아주 상황이 안 좋게 참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그래서 한탄하는 거, 개탄하는 거. 그 무엇을 개탄하느냐 하면은 이게 다를 이자입니다. 있어요. 다른 있어요. 다른 견해, 다른 학설, 다른 주의, 다른 주장. 근데 이단이라는 뜻이 있죠. 이단 사설할 때. 네. 그런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적인 학설. 어서 오세요. 이단 사설. 이단이면서도 이단일 뿐만이 아니라 이 삿된, 사일이 사자, 삿된 학설을 개탄합니다. 근데 초자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일본 사람들 옛날에 보면 책 이름에 무슨 초라고 해가지고 이 초자가 많이 들어가요. 이 초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요약하다는 말 있잖아요. 요약. 영어로 abstract. 우리 논문 쓰면은 논문의 내용을 영어로 요약해서 뒤에 붙이잖아요. abstract 혹은 summary. 뭔가를 요점을 정리해서 딱 요약하는 거. 이런 거를 초라고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원래 이만한 분량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체를 다 끄집어 보면 초가 아니죠. 초는 요 중에 일부 내용만을 딱 따로 뽑아서 내는 거, 요걸 초라고 해요. 초하다. 초. 그러니까 이단으로서 개탄해야 될 내용들은 많아요. 이 책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 중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일부만을 언급한다는 거죠. 일부만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초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책 한 권으로 끝나지 않은데 할 수 없이 요만큼만 한다, 이런 뜻으로도 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초, 초라는 글자로 끝나는 한자 그 책 이름이 옛날에 일본에는 특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중국 이런 데보다도 일본에는. 근데 선택주의 초하는 책이 있어요. 선택주의 초. 선택주의 초. 연간선님 알아요? 누구 책이에요? 처음 들어. 선택 보는 연불집에 대해서, 선택집에 대해서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책에 대해서 주를 단다. 주를 달고 해석을 붙인다, 설명을 한다, 풀이를 한다 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선택 보는 연불집이라는 줄여서 선택집이라는 책에 대한 주석서인데, 자세히 달리면 더 많지만 그 중에 일부만 합니다 라고 하는 선택주의 초. 점토진종의 그 종각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종각. 깨달을 각자입니다. 종각, 깨달을 각. 존재하다 할 때 존자하고 종각. 종각이라는 스님 저술인데요. 이런 식으로 초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이초란 책인데요. 이 책은 사실은 한자로, 요즘은 일본도 한자를 간단하게 쓰자
라고 해서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이제 제방된이죠. 요렇게 초자를 쓰는데 옛날에 이 초자를 안 쓰고 요 초자를 써요. 앞에 세금별을 붙여요. 그 탄이초라고 했어요. 탄이초. 옛날 책이라면 되게 이 초자가 많아요. 같은 책인데 이렇게도 쓰는데 요즘은 이 초자 복잡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요 초자를 써요. 그런 게 있다. 일본도 한자를 조금 쉽게 쓰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이초라고 하는 제목의 책 이름인데 이 책은 저자가 누구냐면 한동안 저자에 대해서도 있었어요. 다양한 견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자는 통일됐어요. 정설이 유이엔이라는 사람, 유이엔이라는 사람. 한자로는 오직 유자고 오직 유자를 유이라고 읽습니다. 유이엔은 이렇게 써요. N. 요 N자가 사실은 요 N자가 약자입니다. 정자로 쓰면은 둥글런자예요. 둥글런자. 우리나라 돈 화폐 단위가 원이잖아요. 미국 돈 화폐 단위는 뭐예요? 달러. 그런 것처럼. 일본 돈 화폐 단위는 N. 근데 우리도 원자예요. 근데 일본은 한자를 약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약자로 이렇게 쓰고 이걸 N이라고 읽어요. 요거 이렇게 잘 안 써요. 둥글런자를. 네?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둥글런자 쓰고 중국에서 위안이라고 읽어요. 중국 돈의 단위는 위안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원, 엔, 위안 같은 한자를 중국에서는 위안으로 읽고 우리나라는 원으로 읽고 일본에서는 N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UEN이에요. 이게 사실은 둥글런자인데 이 UEN이라는 이 스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 신란이라는 스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신란이라는 스님의 제자죠. 이 란자가 이게 좀 복잡해요. 이게 붕세 란자입니다. 붕세라고 하는 게 전설적인 새잖아요. 장자라는 책에 처음 들어가면은 한번 날개짓을 탁 하면은 삼천리를 날아가는 그런 전설적인 새가 있다. 그게 붕세, 법붕자에다가 세조자 붙이는. 옛날에 일붕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일붕 서경보 스님. 응? 근데 일붕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붕자예요. 그 붕세 란이에요. 요건 란이죠. 요건 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어물에 읽으면 친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칠란이라고 많이 했어요. 근데 칠란이라고 해도 안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중국 사람들 공자 그러세요. 공자님. 빌공자인데 공자님인데 우리 지금 이거 공자라고 그래요. 근데 중국에서는 공자라고 그러지 않고 콩쯔라고 그래요. 콩쯔. 중국어 말하면 콩쯔. 우리나라 말하면 공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 다른 거는 콩쯔라고 그러면 조금 더 중국적인 맥락, 중국적인 어떤 여건, 환경, 분위기를 조금 더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쯔라고 그러면 중국의 역사와 문화,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자님의 이미지 이런 거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하는 맥락에서 콩쯔라고 그러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공자라고 그러면 우리 맥락,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풍습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떠받들고 온 그런 공자님 이미지. 이래서 공자라고 그래요. 예. 공자라고 해도 되고 콩쯔라고 해도 돼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추세가 요즘은 될 수 있는 대로 현지어 발음을 하자. 글로벌 시대니까 콩쯔를 공자라고 우리 식으로 맞추지 말고 글로벌에 맞게 공자를 콩쯔라고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이름도 그렇게
태주입니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칠란이라 이렇게 우리역으로 읽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 스님인데 사람인데 이분은 연도가 1173년에서 1262년 우리 나이로 옛날 나이로 90을 사셨죠. 이 신란 스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 유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신란 스님이 12년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년쯤 지나가지고 자꾸 돌아가신 은사 스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스님 어렸을 때 언제 뭐 어떻게 얘기한 그런 거를 기억을 떠올리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 얘기가 서문에 있습니다. 타니초 서문. 다음번에 우리가 타니초 공부를 하게 되면은 서문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계획입니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유엔이라는 이 스님이 그걸 일단은 씁니다. 근데 이제 앞에 서문에 보면은 그런 얘기도 있죠. 우리 스승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도 않는데 이단 사설이 행행해서 자기가 개탄스럽다라고 해가지고 이 글을 쓴다, 이 책을 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엔이 저자다라고 지금 이제 학정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타니초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처음에 서문이 있어요. 서문이죠. 머리 말이죠. 그 다음에 원문에는 1조라든가 뭐 제1조라든가 이게 그런 게 명확하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딱 시작해요. 근데 이제 요즘 우리가 딱 헤아려 보기 편하게 1조. 근데 이걸 1조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1장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요. 일본에서도 뭐 제1조로 그럽시다. 제1조부터 1조부터 제10조까지 10조까지는 내용은 전부 요거는 신란 스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스님 말씀 그대로 직접 합법으로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요거를 학자들이 사훈편이라고 해요. 서성의 교훈, 훈계를 모아놓은 것이다 해서 사훈편. 그 다음에 1조 10조 끝나고 또 중간에 서가 하나 또 서문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를 사람들은 중서라고 해요. 중간서다 해서 중서. 그리고 나서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요 이야기는 요 1조부터 10조까지 말하는 그 사람, 내레이터, 화자는 신란 스님이에요. 근데 11조부터 18조까지는 누가 말하느냐면은 유엔이 말해요. 유엔이라는 사람이 말하는데 이 유엔이 하는 말 속에 신란 스님 말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용. 그렇지만 인용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11조부터 18조까지는 유엔이 하는 말인데 요게 타니 편이래요. 타니 좋아할 때 타니 이단을 규탄한다 라는 내용이 잘못된 신앙의 행태, 풍토, 견해에 대해서 탄식하다 라는 내용이 11조부터 18조까지 있습니다. 요거를 타니편이라고 1조부터 10조는 사운편이라고 해요. 타니편, 11조부터 18조는 타니편. 제가 2018년에 봄에 교토 가서 있을 때 타니초 강의, 처음 만난 타니초라는 제목의 타니초 강의를 서보는사에서 보는사파에서 하는데 서보는사파의 그 해관이 이름이 문법해관입니다. 법을 듣는다. 들을 문법해관인데 거기 3층에 회의실이
여기서 저 길 건너까지 쫙 커요. 그게 사람들 다 메워. 한 200명 내지 300명 들어요. 저 신간센 타고 저기 규슈 지방에 오이타현 이런 데서 또 왔다는 거예요.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 강의 목표는 부산에서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온다. 분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목표는 목포에서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있다. 네. 광주에서, 광릉에서. 네. 그런데 그때는 보니까 사훈편만 하는 거예요. 1조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한번 모임 2시간 강의합니다. 진짜 강의 좋더라고요. PPT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니까 PPT도 다 하고 강의 교재 그거 만들어 가지고 다 나눠주고 젊은 스님들이 정말 많은 걸 배웠죠. 사훈편이 사실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8조가 끝나면은 후기가 있어. 후기는 사실 후서나 마찬가지죠. 후기. 이거는 후서. 뒤에 쓴 서문, 후서와 같은 거죠. 후기가 있고 서 제1조부터 10조, 중서 11조부터 18조 후기 다음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냐면 유제 목록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공부할 부분이 유제 목록인데 원어에는 유제 목록이에요. 근데 우리 번역에서 유배 목록이라고 했지 싶어요. 유배라는 게 뭐예요? 기양 가는 거예요. 도산 정약용 선생은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에서 몇 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계셨잖아요. 유배간 유가 스님들이 신란 스님도 유배를 갔지만은 스승 호넨 스님, 신란 스님의 스승 호넨 스님, 법연 스님이죠. 호넨 스님. 어서 와요. 1133년에서 1212년 호넨 스님. 호넨 스님을 비롯해서 8명이 유배를 합니다. 그 유배자 명단에 대한 이야기가 유제 목록이에요. 근데 유제 목록은 사실은 탄이초는 아니에요. 여기서 탄이초가 다 끝나. 그러니까 유엔이 쓴 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유제 목록은 부록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탄이초라는 책에 부록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탄이초 옛날 사본에 보면은 유제 목록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오영근 선생이 했는 이 책에는 유제 목록이 없습니다. 없어요.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근데 저는 있는 게 좀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 유제 목록 다음에 이제 오서라고 하는 게 있어. 오서. 옥구각기라고 그럽니다. 일본어에서는 옥구각기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오서라고 하는데 이 오자가 시모하다 할 때 오자잖아요. 시모하다. 우리 인도 철학의 유명한 책 중에 우파니사드라는 책이 있는데 우파니사드를 일본 학자가 오이사라고 번역해요. 우파니사드라는 말 자체가 오이사다. 우파니사드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제목의 우파니사드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은 번역하는데 이건 시모한 뜻이 있다. 어자는 시모할 어자. 오이사. 이 오라고 하는 게 지금 한자가 조금 이상한 거죠. 오, 시모하다. 같이 오자인데 오수시 이랬으면 거 맞나? 오자가? 오 맞나? 오이사 할 때 오자가? 책에 있어요. 근데 아내가 실자 연화생 한번 써봐요. 책이 이렇게? 네. 그림 했어? 이 책에 교과자 아니면
옥자가 그렇네. 예.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요 위에다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큰 대자. 네? 근데 일본 말에서 다른 사람 부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옥상이라고 그래요. 옥상. 센세이 이마 옥상과 도코ですか? 선생님 지금 사모님 어디 계시죠? 이런 말이에요. 옥상. 상이라고 하는 요 글자 옆에다 상이라고 하는 말이 요거를 우리말로 시죠. 시님. 옥상. 근데 옥상보다 더 높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옥사마. 사마. 용사마. 용사마 뭐예요? 일본 한류 붐 일어날 때 용사마. 그렇죠. 배영준이죠. 배영준을 용사마. 그럼 최지우는 뭐라 그랬어요? 최지우는 배영준하고 최지우하고 같이 연기했던 그 드라마 겨울연방사. 그게 이제 인기를 끌어가지고 일본에서 한류 붐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사마, 최지우는 지우 히메. 이 계집이자가 공주란 말이에요. 계집이. 우리 여자들 이름이 많잖아요. 경희야 뭐 무슨 희, 명희 뭐 엄청 많잖아요. 여자들. 이 희자가 계집 희자인데 이게 공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우 힘에 최지우 공주, 제주가 공주야. 그 용사마 한 것처럼 옥상보다 더 높이 부르는 말이 옥사마예요. 옥사마. 근데 이제 절에 가면은 이 오자가 또 어떻게 쓰이느냐면은 옥구노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옥구노인. 노는 이게 일본의 히라가나 노입니다. 노라고 읽습니다. 뜻은 무엇의 소유격 조사예요. 이게 오자가 옥사마 옥상이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선생님의 센세이는 옥상과 도코데스 거예요. 선생님의 사모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는 말이지만 그 지게 가면은 선생님 안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오자는 깊숙하게 숨겨져 있는 저 깊숙하게. 그러니까 절에서 가장 깊숙한 곳, 우리 집에서 가장 깊숙한 게 이게 오자라. 시모하다 하는 뜻이 깊다. 시모하다. 깊을 심자 시모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시모. 깊을 심자 깊을 오자라 이게. 그래서 옥구노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본 그 와카야마 현에 가면은 고야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고야산. 고야산은 우리말로도 고야산이고 한자를 일본 사람이 읽어도 고야산입니다. 뭐 불고 덜렸자. 우리도 고야산을 읽고 일본 사람들도 이걸 고야산이라고 했습니다. 고야산이라고 읽는데 이 고야산에 가면은 산 전체가 절입니다. 근데 그 중에 옥구노인이 있어요. 고야산의 가장 깊숙한 곳에 깊숙한 골짜기에 옥구노인 들어가는 데는 한 10리 정도 될까? 쭉 걸어가야 되는데 전부 길이 있는데 양쪽에 전부 다 묘가 있어요. 묘. 일본 스타일의 묘. 일본의 묘가 어떤 스타일이냐 바로 이 스타일입니다. 일본 불교사 공부방의 로고마크. 여러분 보세요. 표지에 보세요. 요 밑에 일본 불교사 여기 뭐 탑 비슷하잖아요. 이게 비스기예요. 이게 탑이에요. 이게 묘예요. 묘. 이게 오륜탑이라고 해요. 오륜, 고린토라고 해요. 오륜탑. 오륜탑. 이 밀교에서 밀교 사상에 입각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처음 제일 밑에는 네모예요. 그 다음에는 동그란 거. 그 다음에는 이게 갓 같은 거예요. 갓. 네? 이게 비슷하단 갓. 그 다음 위에는 반단. 그 다음 위에는 연꽃 모양.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연꽃 이렇게.
요게 지수하풍공 뭐 이래가지고 밀교에서 얘기하는 5대 그런 사상을 넣어가지고 이거 오륜탑이에요. 이게 일종의 묘입니다. 이 안에 어디 유골을 갖다가 모시는 거죠. 근데 요 이제 이뻐서 제가 우리 일본 불교서 독서의 공부방 연구소 할 때는 이거를 로고 마크로 이제 쓴 거예요. 근데 이걸 오륜탑이라고 해요. 고야산 양쪽으로 한 10리 길에 그 가면 전부 다 이제 스기나무, 삼나무는 하늘 뭐 그냥 곡선이 없잖아요. 그냥 쫙쫙 하늘 높이 오는데 그 사이사이에 삼나무들 사이사이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오름탑을 씁니다. 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안에 저기 안에 옥구노인이 있대. 옥구노인은 누가 모셔져 있느냐? 진원종의 개조 홍법대사 쿠카이라는 스님이 홍법대사 쿠카이라는 스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홍법대사 쿠카이라는 스님. 그런데 안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옥구노인 그런 경우도 전해서 옥구노인 옥구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발문이라고 해야 되나? 발문이라고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책 뒤에 쓰는 말이에요. 근데 옥구각기 이게 오석한 게 옥구각기. 일본에서는 옥구각기라고 있습니다. 옥구각기. 이 옥구각기는 아까 여기까지가 렌뇨가 아니고 그 유엔의 탄이초인데 탄이초 뒤에 부록으로 붙은 건 유제 목록이 어디서 떠돌아다니는 글을 누군가가 탄이초 뒤에 부록으로 붙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탄이초 사본은 어떤 사본은 유제 목록이 없는 것도 있고 어떤 사본이 있는 것도 있다. 근데 이 옥구갈기는 뭐냐? 유제 목록이 붙어 있는 탄이초를 옛날에는 붓으로 베껴 쓰잖아요. 필사하잖아요. 붓으로 붓으로 베껴 쓰는 거예요. 베껴 쓴 사람이 다 베껴 쓰고 나서 나는 언제 어디서 이거를 썼다 베꼈다 라는 것을 간략하게 쓰는 것을 옥구각기라고 해요. 간기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몰라. 간기. 이게 간행문이라면은 사본이 아니고 간본. 인쇄를 하는 것 같으면 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언제 어디서 이런 책을 내가 인쇄한다라는 그런 그 인연을 밝히는 역사를 연구하는데 이 옥구각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옥구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제일 뒤에 깊숙한 곳에. 저는 그 책을 이래 읽잖아요, 그죠? 책을 한 권 새 책이 이래 들어왔다. 이거를 이 책에 어디서부터 읽느냐? 물론 처음부터 차례차례 앞에 머리말 읽고 차례 목차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 안 읽고 요즘은 버릇이 저 뒤에 있는 거. 뒤에서부터. 뒤에 누가 해설을 쓴 게 있나? 혹은 역자 후기, 번역서 같으면 역자 후기가 있나? 이런 거를 먼저 읽고 나서 또 앞에 원저자 서문이 있나? 이런 거 읽고 나서 본문을 읽어요. 이제 그런 거를 곁다리 텍스트라고 해요. 곁다리. 그러니까 서문이나 또는 옥구각기, 오서나 아니면 유제 목록 부록이나 해설이나 원래 텍스트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읽습니다. 그걸 먼저 읽고 나서 이제 본문을 이제 그렇게 공부를 이제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게 오늘은 오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원전역주의 탄이초 유배 기록 및 오서라고 이제 했는데 오서부터 한번 읽을게요. 오서 이게 간단하거든요. 간단한데 이게 번역인데 이건 한문이 있어요. 한문이 있는데 여기에는 한문을 제시를 안 했습니다만은 간단합니다. 한문을 이렇게 돼 있어요.
전윤숙 보살님, 우정인 보살님 오늘 못 오신다고? 지난번에 전윤숙 보살님이 녹음했는 거 잘 들었다고? 그 오늘 내가 전윤숙 보살님 오시면 녹음해서 좀 부탁 드려줄게요 했는데 잊어버렸어 한참. 아, 했어요. 하고 있습니까? 네. 오서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 오서. 그 우정인 보살님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요. 학원 다니면서. 네? 그래가지고 금년 연말에 저하고 일본어로 해야 하는 게 목표래요. 근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오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일본 사람들은 약자를 쓰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요렇게 됐어요. 이 내용이, 오서의 내용이. 이걸 처음부터 지우고 크게 쓸 거거든요. 한문으로 이렇게 써. 한문 우리 중에 이어서 지금 한문 제일 잘하는 사람은 박오수 선생이라고 봐야 되는데, 박오수 선생 한번 읽고 한번 해석 한번 해보세요. 사성교자 이 장유대사 성교야 숙선기 우좌우 불가허지자야 석연명 합하 그걸 한번 해석 가능한가요? 한번 되는 대로 한번 해봐요. 오른쪽에 쓰여진 이 성인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 당류 대사 이 당류 대사의 성교이다. 당류 대사의 성스러운 가르침. 당류 대사 그 당류 대사 큰일 당류 대사가 있는데 또 예, 당류 대사의 성스러운 가르침이다. 숙선 그러니까 수견 그러니까 이전 그러니까 이 전생에 착한 근기가 없다면은 가릴 것 없이 허락하는 것은 안 된다. 잘했죠. 처음 본 사람 치고는 잘했는데 당유대사가 참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자,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우라고 하는 말은 오른쪽 우자야.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말로 번역하면 위에라고 해요. 왜냐면 옛날에 한문으로 글 쓰는 사람들은 중국, 한국, 일본 전부 다 세로 쓰기입니다. 글을 세로로 쓰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돼요. 위에서 밑으로 세로로 쓰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서 끝나. 그렇죠? 많이 봤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눈은 옆으로 이제 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 지금은 위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 뺏긴 렌노 스님이 지금까지 베껴놓은 이런 글 전체가 이게 타니초라면 타니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와 같은 이런 말이죠. 위에 내가 필사한 위와 같은 이러한 성교라는 건 성스러운 가르침 이런 말이죠. 풀어서도 성스러운 가르침은 이런 말인데 성교라는 명사로 많이 씁니다. 진종, 성교, 전서 전토진종의 성교를 모은 전체적으로 다 모은 책 전토진종 성교 전서 이런 식으로 써요. 경전이나 예스님들의 책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성교라고 그럽니다. 성교, 성스러운 가르침. 위와 같은 위에 베껴선 이러한 성스러운 가르침은 우사 성교는 자는 뭐뭐는 주격조사예요. 성교는 뭐예요? 타니초는 이런 말이에요. 이러한 타니초는 위 뭐뭐가 되다. 영어로 말 become 뭐뭐가 됩니다. 위자는 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무엇이 되다라는 뜻. 무엇이 되느냐? 당유는 뭐예요? 이 유자가 알아야 돼. 네? 저도 옛날에 오역한 그 중에 이제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마 남아미 타블에서 그런 말인가 어디에 쓴 거 오역한 게 있는데 인류라는 말이 있어요. 인류. 그 렌뇨 스님 편지글 중에도 유명한 성인 인류예요. 쇼닌 이치주노 고강계노 오모무기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편지글인데 이거를 법회할 때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스님들이 법사 스님이 법문하기 전에 고강계노 오모무기와 뭐 이런 그 오모묵기와 오모묵기도 이 말은 뭐니? 이때 성인은 신랑 스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 스님 인류의 베스트 또는 한 흐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때 류는 이 종파다. 종파인데 인류는 뭐냐면은 우리 하나의 흐름이니까 두 개의 흐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흐름 이런 뜻이에요. 정토진종의 개조인 신란 스님이 다른 스님들하고 다른 독자적인 포교. 독창 스님은 포교가 오모묵기 지향하는 바는 이런 말이에요. 포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라고 하면 이때는 독자적인 거예요. 최고 잘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흐름도 아니고 독자성. 그러니까 이 류라고 하는 말이 종파불교에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종파불교가 약해서 그런 게 잘하는데 이런 게 종이 있잖아요. 불교가 있듯 최고 위에는 불교 안에 많은 종이 있습니다. 네? 종 안에 자 불교 안에 정토종이라는 종이 있는데 정토종 안에 또 뭐가 있어요? 파가 있어. 파. 이 파를 다른 말로 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파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해학 그림에도 유파, 인상파가 있고 무슨 야수파가 있고 서양 해화에도 뭐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유예요. 그래서 파와 같은 뜻이 유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종 당유는 당사
우리 회사를 당사, 우리 가게를 당점, 예? 당사, 우리 서는 당사, 당사자. 우리 종파에서 대사, 큰 일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일본어로 오수시 이거 대사를 일본말로 어떻게 읽어? 일본어로 오시 다이지. 네? 다이지가 무슨 뜻이야? 일본어로 다이지나. 형용 이거 다 형용. 다이지나를 붙여요. 대사 다이지나 이게 형용사입니다. 일종의 다이지나 히토. 우리 수민 씨는 다이지나 히토 됐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야. 다이지가 소중한 우리 종파의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베껴놓은 필사자는 렌뇨 스님이야. 렌뇨 스님이 쓴 거예요. 내가 이래 베껴놓은 이 성교는 단위초는 우리 종파에게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종파가 아니고 우리 종파 안에서는 우리 종파 입장에서는 다이지나 대사 성교입니다. 성스러운 가르침입니다. 이 야자는 어조사 야자는 딱 못을 가는 거예요. 예. 성스러운 가르침이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무숙성기 나와요. 아까 말기하신 이 숙자가 잠잘 숙자예요. 하숙집 할 때 인생은 하숙생, 최희준 노래 하숙생이 숙자가 이 숙자입니다. 하숙. 근데 우리가 업을 이야기할 때 수급이라는 말을 과거 전생에 지은 업은 수급이야. 숙명이란 말도 하잖아요. 숙명통. 숙명통이 뭡니까? 부처님 신통. 네? 숙명통은 뭐예요? 과거 전생의 운명을 아는 거야. 내가 과거 전생에 어떤 존재로 살았더냐 이런 걸 아는 걸 숙명통이야. 숙자가 잠잔다는 말이 잠잘수 이게 과거 전생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과거 전생에 착한 일을 한 선근 공덕 선행을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숙선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숙선이 없는 그렇게 공덕을 짓거나 수행을 많이 하지 않은 기에게는 이 기자는 근기라는 뜻이죠. 사람에게는 근기에게는 숙선이 없는 근기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뜻이에요. 어조사 어자는 여기 어는 to 영어로 말하면 to 어떤 사람에게는 to people 어떤 사람 who they didn't act good behaviors 뭐 이런 식이죠. 과거에 착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to 에게는 무사유 요 다음에 콤마가 있으면 좋아요. 사유가 뭐예요? 사유. 일본말로 무사유라 사유, 자우. 우리가 길 가다가 신호등이 나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입니다. 아, 신호등 파란불이구나. 건너가면 다칠 수 있습니다. 왜? 이쪽에서 오는 자동차가 신호등에 보행자가 파란불을 금방 바뀌자마자 보행자가 뛰쳐나올 줄도 생각을 못하고 아직까지 파란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속도 내서 달릴 수도 있고 혹은 나쁜 짓을 하고 차 타고 도망가는 뒤에 경찰차가 오니까 도망가는 사람을 신호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호등을 건널 때도 항상 좌우를 확인하라 그랬어요. 왼쪽 좌우를 확인. 그거예요. 요즘 재밌는 광고 어떤 그 판촉물 개그맨 아무개가 나와가지고 하잖아요.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고려하다라는 말은 이게 차가 오나 안 오나 혹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돼 이거는 고려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려하세요.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고려가 뭐예요? 그 판촉물 회사 이름이야.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그렇잖아요. 그 고려하다 하는 말이 심사숙고하다. 이게 좌우야. 일본말 재밌습니다.
재밌죠? 이런 거 보면 무사유 낙구대. 사유하지 않고서 네? 숙선을 행했던 전생부터 닦아온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탄이초의 가르침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아무 생각 없이 준다, 전한다 이러면 이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사유함이 없이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불가하다. 뭐뭐 하지 마라. 네? 부정의 명령. 허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허락하지 마라. 그것 허지. 지자가 뭡니까? 탄이초죠. 탄이초를 허락하다. 탄이초의 독서를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네? 불가허지자야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누가 썼다? 석면여라는 연권여자 화합이라고 요거는 사인을 얘기하는. 렌뇨 스님 사인이 어떤 형태인지 몰라요. 그거는 여기에 우리가 옮길 수 없습니다. 3원에 보면 나와 있겠지. 근데 그걸 사진 찍어서 여기 안 했고 거기에 있다 하는 말이 하업이다. 사인이야. 지금 우리말로 하면 정확하게 사인. 네. 아시겠죠? 이게 옥구각기의 내용입니다. 오서의 내용. 똑같은 한문인데 한문을 조금 다르겠습니다. 아까 다이지나 당류, 다이지나 대사 이런 경우는 일본어 표현을 한문에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정기능 모사님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예. 대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대차로. 저는 제 생각에 이게 탄이초라고 하면은 이단을 탄식하니까 잘못된 점을 세상에 널리 알려서 잘못된 점을 사람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숙세의 성분이 없으면 알리지 말라고. 그만큼 탄이초가 무서운 책이라는 거지. 그래서 저 말씀 때문에 사실은 탄이초가 일반 신자들한테는 안 읽혔습니다. 몇 년 동안 저 렌뇨 스님이 저 양반이 그 15세기 저 양반이 렌뇨 스님 연도가 어떻게 되지? 1415년 15세기 아닙니까? 그죠? 1415년에서 49년 1415년에서 99년까지인데 그 15세기인데 20세기 한 500년 정도까지는 이 탄이초라는 책을 일반 신도들은 몰라. 정토진종 신도들은 모르고 500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탄이초가 번역이 3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요 근래 보영 스님인가 경주에서 우리 동북대에서 그 참에 안 봤어요. 그 법보신문에 보니까 이재인 기자가 언제 썼더라고. 그 스님이 탄이초에 대해서 책을 냈는데 경주 캠퍼스에서 윤영애 교수님 지도로 석사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냈는데 그건 안 봤는데 3번 냈는데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탄이초 이 내용이 알려지면은 이 스님들이 탄이초 들고 일어나서 탄이초는 다 불태워라 할지도 몰라요. 가장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 그건 결국 뭐냐 한국 불교가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거하고 탄이초가 배치되기 때문에. 그럼 뭐가 배치되느냐? 탄이초에 보면 신란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게 가장 아킬레스 건이라고 생각해. 한국 불교에는. 일본 불교에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불교에는 신란 스님이 이런 말씀해요. 오종가 그런데 어디 한번 봅시다.
사조인가? 사조. 제 5조, 저 5조 맞네. 신라는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이란 말이야. 나는이란 말을 여기서 신라는이라고. 신라는 부모님의 효양을 위해서라고 해서 다시 우리가 백중이다, 49제다, 천도제다, 차례다, 명절 차례다, 기제사다. 부모님의 효양,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의 왕생극락을 위해서라도 우리 다 절에서 49제 지내고 뭐 남아미탑을 연불하고 다 왕생극락을 빌고 그런데 부모님의 왕생극락을 위해서 연불을 신라 스님 몇 번 했을까요? 한 번도 안 했다.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연불을 한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이 뭐 연불 절에서는 지금 다 백중 불사하고 49제 많이 들어오고 지금 절에서 49제가 안 들어가서 절이 경영이 어렵잖아요. 많이 없대요. 옛날에 지금 우리 은사 스님은 파괴서 주지되니까 돈 한 번도 인수인계 못 받고 전직 주지한테 쌀 한 뭐 몇 대, 오리 뭐 한두 말. 근데 집집마다 법당 정각이면 전각 쓰러지고 무너지고 비 오고 뭐 야단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불사를 다 해야 돼. 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어떨 땐 2번, 10번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제를 하면은 제 공양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얼마.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과일도 사고 반찬 뭐예요 이게 나물 채소도 사고 뭐 떡도 하고 이랬는데 그거 가지고 대중도 묻고 거기서 좀 남기고 제할 때 또 불전 놓으면은 제자들이 불전 놓으면 그것도 모아가지고 모으고 해가 집 고치고 해가 불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비하면 지금 제가 헐 없다는 거죠. 그럼 뭐 전국 절이 다 그럴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데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또는 백중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여러분들 부모님 설날은 합동 차례도 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신라 스님 나는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천도를 위해서라도 연불한 일이 없다. 그런 말이죠. 이유가 뭐냐? 그 까닭은 일체 중생은 다 세세생생의 부모다. 일체 중생은 세세생생의 부모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하튼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이유를 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 6조에 가면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명군데 6조에 가면은 신라는 한 사람의 제자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렌뇨 스님, 저 스님은 본원사라는 절에 정토인종 본원사라는 절에 8세 주지입니다. 8번째 주지야. 근데 3번째 주지가 각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남아미탑을 책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각군요. 각이요. 깨달을 각자. 약자입니다. 깨달을 각자. 한 가지 여자. 갑틀리아는 계속 돌림자예요. 일본 사람들 이름은 아버지 이름의 글자 하나를 아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한자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념이 부모 이름을 자식이 같이 안 쓰거든. 그런 불경스럽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 생각은 그게 가문의 연속성이고 아버지를 계승하는 거다 해서 여자를 계속 씁니다. 그래서 이분이 3대인데 쭉 내려가서 8대에 렌뇨가 있단 말이에요. 렌뇨가 있죠. 근데 각군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각군요라는 사람이 했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면은 신란 스님의 전기, 신란 전기인데 전기를 그리는데 그림으로 그려. 그림하고 글을 같이 써. 일본 사람들 옛날 스님들 전기는 그림 전기입니다. 그림, 우리 어릴 적에 그림일기, 초등학교 가면 그림일기 한 것처럼 그림으로 이 스님이 태어나고 이 스님 수도하고 이런 걸 다 쓰는 거예요. 우리 인도 같은 뭐 부처님 전기를 그림으로 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간단하게 글을 쓰는 거예요. 글과 그림을 합해가지고 그게 이제 신란 읽기로 됐네라고 읽어야 돼요. 됐네. 신란 됐네인데 우리 남아미탑을 책 읽은 분들은 의전촉 하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의전촉, 고된쇼라고 그럽니다. 의전초라는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의전초. 의전은 뭐냐? 이거예요. 각군요가 그린 이 그림 전기를 의전이라고 하는데 초라고 하는 거는 그 일부를 뽑으면 되거든요. 그 중에 글만 뽑은 거. 글만 뽑은 거 의전초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림만 있는 거는 뭐냐? 그림만 있는 거는 그림만 있는 거는 어해전. 여기 밖에요. 요거는 고에덴이라고 해요. 고에덴. 요거는 고덴쇼. 고덴쇼. 우리 남아미타불에는 고덴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의전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의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는 의가 없는데 여기는 의전초 에덴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고라고 이 어자가 우리 절에 가면 부처님 법당에 안에 부처님이 딱 앉아 계시면 그 정문을 의간이라고 그래요. 의간문, 의간. 의간이 뭐예요? 이 어자. 임금님 어자야. 임금님이나 주지스님이나 큰 스님이 출입하지 신도들은 좌우, 법당 좌우로 들어오세요. 선언했잖아요. 그 어자가 그런 높인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어에서는 이게 우리가 존경 표현, 높임말 만드는데 명사 앞에다가 이 어자를 달아주는 걸로 높임말을 만들어요. 근데 이 어자가 명사 앞에 다양하게 붙는데 발음이 좀 다릅니다. 우리 소박한 거 알죠? 소박, 메밀국수, 소박 앞에다 이걸 붙여서 오소바라고 했습니다. 오소바. 오로도 읽고 지금 아까 고덴쇼, 고라고도 읽고 또 뭐라고도 읽는지 아세요? 미라고도 읽습니다. 미. 또 어떻게 읽는 줄 알아요? 온이라고 읽습니다. 온. 날생자가 한자 읽는 게 굉장히 의미 많죠. 날생자가 총 이 날생자가 일본어 음으로 몇 가지로 읽히느냐면은 저도 아직 다 몰라요. 17가지로 읽힌답니다. 날생자가 기가 막히는 거죠. 날생자 17가지 음으로 읽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어 공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제일 질문 많이 하는 그거잖아요. 한자를 어떻게 읽느냐 이거야. 뭐 법칙이 없습니까? 법칙이 없어요. 그냥 하다 보면 돼. 이렇게 돼요. 어떻게 17자를 읽는 걸 법칙으로 정리하겠어요? 맥락에 따라. 근데 각군요 스님이 신란 됐네 여기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이제 그림 중에 탑이 이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탑이 이래 뭐 이래 있다 그럽시다. 아까 우리 탑이 있다는 말은 절이라는 말이야. 여기에 스님 한 사람이 빗자루로 낙엽 같은 걸 쓰고 있어요. 스님이 빗자루로 그림을 잘 못 그려. 이게 이 내용을 어떻게 읽을까요? 읽힐까요?
저 탑이 있는 절은 본원사예요. 본원사인데 본원사의 탑이라는 거는 본원사 시작의 역사는 신란 스님 돌아가시니까 하장을 하잖아요. 하장을 해서 유고를 수습하잖아요. 그 하장한 유고를 제자들이 지키고 유고를 모아놓은 그 묘에다가 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지키고 거기서 뭔가 추억도 얘기하고 예배도 드리고 노래도 할 수도 있고 이게 신앙의 어떤 중심이 형성되잖아요. 요것이 본원사의 시작이에요. 근데 최초로 그렇게 할 때 그 묘를 지키는 사람이 최초에 누구냐면은 신란 스님의 임종을 지킨 딸 각신니. 근데 이게 니자가 이게 비구니 스님 니자인데 이게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가능성이 둘 다 있는데 하나는 일본에 저도 이제 이게 역사 쪽은 잘 아직 공부가 부족한데 제가 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성이 뭐냐면은 우리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장관 이런 사람이 성복 입고 머리 감고 국회의원하고 상관하는 거예요. 왜? 내 생에 극락왕생하기 위해서는 공덕을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 살면서도 스님처럼 성복을 입고 머리 깎고 또 스님의 법명을 받고 근데 생활은 계속 사는 정치 국회의원 같으면 정치도 하고 장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처음 가보면 이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은 스님 옷 입은 옛날 권력자들이 많아요. 머리 빡빡 깎고 저게 뭔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속 성녀야. 그런 정토 사상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런 공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혹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란 스님 부인 애신니 그럼 딸 가꾸신니 그래서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비구니 스님 이런 개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하튼 막내딸이 가꾸신니인데 가꾸신니의 손자입니다. 누가? 가꾸녀가. 그러니까 가꾸녀 이래로는 가꾸녀 아들로부터 계속 이게 세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혈맥이에요. 그래서 본원사는 혈맥하고 번맥이 같이 간다. 근데 지금 점토진종의 파가 10개 파. 진종연합회에 소속된 파만 10개인데 그 중에는 제자들이 이어가는 전생해가는 파도 있거든요. 근데 본원사는 혈맥과 이 번맥이 같이 간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외정손자죠. 가꾸녀가 이 지금 딸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래 이제 가는데 가꾸녀 스님의 생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혈맥과 번맥을 같이 개성하고 있는데 혈맥은 없고 번맥만 입고 있는 제자 그룹의 종파들, 예를 들면 불광사파라든가 전수사파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종파들보다는 우리가 중심이 돼야 돼. 우리가 신란 스님의 묘도 처음 모시고 시작했지 않느냐. 본원사 중심주의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원사를 지키는 혼자 이 가꾸녀나 자신이라 자기가 낙엽도 쓸고 저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 본원사 중심주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란 스님이 살았는 걸 생각하면 평생 90평생을 살지만은 9살에 스님 돼가지고 80년을 스님으로 살았지만은 중간에 장가가고 뭐 이랬다. 대처성도 스님이라고 하고 우리가 인정할 때 80년이라는 세월을 산다고 보아서 살았는데 지금 미탄 스님의 연화정사 주지 스님인데
주저를 한 번도 한 일이 없어. 신라 스님은. 삼계무한.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온 우주에 암자 하나 없어. 암자 하나 없이 동생도 스님 동생절에 좀 특히 돌아가실 때 동생절에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원고 뭉치 들고 내 상상력으로는 요 좀 갔다 저 좀 갔다. 교토 시내에 있다 보면은 골목 우리 동국대 김경래 교수가 자기는 교토의 골목을 사랑한대요. 스트레스 많고 뭐 이래가 교토 가서 골목 순례 좀 하고 이러면 다 풀린대. 골목 그 걸어 댕기다 보면은 어떤 집이 나오는데 바깥에 뭐라고 안내문이 써 있어요. 어느 때 신라 스님이 여기서 언제 좀 살았다 이런 게 있어요. 그 지금 조금 하는 절이 되어 있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무슨 거대한 본원사를 창종하고 뭐 만들고 절을 크게 하고 정토진종이라는 종단에서 자기를 개조로 모시고 뭐 이런 거 알면 진짜 놀라실지 몰라요. 진짜 살았을 때 상상도 한 일이 없는 일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벌어져 버렸잖아요. 예? 탄이초에 보면 나는 한 사람의 제사도 없다 하는데 그러면 나는 한 사람의 제사도 없다는 탄이초의 사상에 충실하게 우리가 사는 게 맞느냐? 아니면 절을 묘로 시작했던 절을 키워갖고 이래 하는 게 맞느냐? 가꾸뇨는 그게 맞다. 절을 키우고 그 중에도 본원사를 중심으로 하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탄이초 입장에는 그런 게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게 무교회주의라는 게 있어요. 교회 없는 주의, 교회 없는 크리스찬, 기독교도 이런 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탄이초도 제6조에 따르면은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근데 렌뇨는 누굽니까? 렌뇨는 가꾸뇨 이래로 5대, 렌뇨는 본원사를 진짜 제일 많이 키운 사람은 렌뇨야. 렌뇨 아버지 때 7세 그 제7세 주지 7대 주지 아버지 때는 본원사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불광사가 더 잘 나가. 교토 시내 가면 불광사라고 있습니다. 지금 조그만해 절이. 불광사가 더 잘해요. 잘 나가는데 일본 사람들은 항상 아침에 아침에 밥을 먹을 때 뭐를 먹느냐면은 미소 시루라는 걸 먹어요. 미소가 된장이에요. 시루가 된장 국물, 된장국을 멀겋게 해가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데 그 미소 시루를 끓이려면은 미소가 있어야 돼. 된장이 있어야 돼. 절에 된장이 없어. 자기 아버지 주지 당시에 절 꼬라지가. 근데 렌뇨 스님은 자기 아버지의 정실 소생이 아니야. 아버지를 시봉하는 그 좀 뭐라 그러지? 그런 시봉하는 여자를 뭐라 그래야 되나? 시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하녀라고 해야 될지 뭐 시녀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시봉하는 그 방청수도 하고 뭐 차도 이렇게 뭐 끓여드리고 뭐 이러는 그 여자하고 사이에 나왔어요. 근데 먼저 놓은 거예요. 정실 부인은 아직 아들 못 놓고 있어. 애기가 없어. 임 선생이 정실 부인이라면 어떻겠어 기분이? 이혼해야죠. 지금 같으면 이혼했을 거야. 근데 옛날에는 살기는 사는데 렌뇨 스님 엄마하고 렌뇨 스님을 어떻게 대접했겠어? 어린 렌뇨하고 렌뇨 스님 엄마를 어떻게 대접했겠냐고. 그냥 상상해볼 수 있는 일, 상상해볼 수도 있지만 상상해볼 수도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지.
상상할 수는 있으나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 속에서 렌뇨 스님이 자랐어. 보는사 자체도 가난한데 가난한 속에 천덕꾸러기 신세로 사는 이 엄마와 렌뇨 스님하고 렌뇨 스님은 더 고생하면서 살았어. 그걸 몇 년 동안 6년은 그 렌뇨 스님 6살 때 엄마가 결단을 해. 야, 내 아들이 앞으로 보는사를 이어받아서 주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는 출세라. 엄마 입장에서는 출세하고 애가 좀 제대로 번듯이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있었으면 걸림돌이다. 그래서 어느 아침에 나갑니다. 절을. 그 이후로 렌뇨 스님 엄마는 렌뇨를 만난 일도 없고 어떤 사람도 렌뇨 스님 엄마를 봤다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18살 때 렌뇨 스님이 원력을 세워요. 무슨 원력을 세우느냐? 이 보는사를 내가 충궁을 해야 되겠다. 내가 나중에 보는사를 책임지면은 미소가 없는 정도로 그만큼 절에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정토문헌학교 오늘 첫 번째 강의인데 2, 4, 6, 8, 12분이 오셨어요. 내 말고 저의 변면찬일 이야기를 들으러 여러분 12명이 오셨단 말이야. 12명 안 왔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보는사는 예? 시주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뭐 보시물이 들어오는 것도 없고 18살 때 그런 맹세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말로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없는데 우리말로 뭐냐면 골방시대라. 그러니까 렌뇨 스님이라는 분의 골방시대는 25년이야. 18살 때부터 43살까지 25년 동안 골방시대야. 골방에서 뭐 했어요? 공부해야지. 구할 수 있는 책들은 다 모아서 읽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책들은 베껴야지. 지금처럼 책이 많으면 안 베껴도 되지만은 책이 부족하고 적으니까 이거를 베낀 거야. 그렇게 베끼는 중에 하나가 이 타리초예요. 보는사 중심주의라는 철학하고는 안 맞아. 근데 여기에서 얘기되고 있는 신란 스님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성교인 것은 사실인데 또 이러한 종단의 전체적인 흐름 방향하고는 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자칫 전생의 숙선의 기가 아닌 사람한테까지도 읽히면은 어떤 혼돈이나 혼란이 올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읽지 마라. 그런 사람한테까지 열람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타리초를 안 읽었느냐? 스님들은 그래 에도 시대 전체에 여기도 뒤에 그게 나와 있는데 에도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타리초에 대한 주석서, 에도 시대 스님들의 주석서가 총 43종 남아 있습니다. 43종. 그럼 에도 시대는 어떤 시대냐? 우리 임진왜란 이후의 시대입니다. 임진왜란 이후부터 1868년까지인데 일본의 각 종파들, 불교 종파마다 교학 연구가 활발했던 시대. 종파의 학문, 그걸 종학이라고 그래요. 천태종의 종학, 뭐 조동종의 종학, 정토진종의 종학. 열심히 종학을 많이 연마했어요. 그런 와중에 43번의 세 종류의 주석서, 그러니까 43 스님이 주석서를 쓴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 주석서만 쓴 게 아니고 이렇게 저처럼 강의도 했다는 거예요. 강의하면서 주석서 쓰면서 강의.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타니초가 언제 이렇게 일반화, 대중화 됐느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오다니파의 대곡파, 정토진종 대곡파의 기요자와 만시라는 스님이 한 번 나옵니다. 40세에 돌아가시는 이 스님은 야, 참 환장해요.
방송에서 녹화되기 때문에 방송인데 방송에서 이런 말을 쓰는 게 참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환장합니다. 왜 환장하느냐? 지난 중간에 우리 성공회대학교 우리 노철래 교수님이 저한테 오셨는데 그 2017년에 나무아미타불을 제가 번역한 책을 만나서 읽고 제가 쓴 글을 인터넷에서 전부 다 찾아가지고 합본하고 편집하고 근데 조그마한 요것보다 사이즈는 요만한데 책 분량은 한 요 정도 되는 작은 문고판 하나 가지고 저를 주셨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 기요자 만시 스님의 글을 우리나라에서 번역. 기요자 만시 스님의 글을 일본 오다니파 스님인데 미국에서 포교하는 사람이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의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현주 목사님이 그거를 번역을 했어요. 언제? 2004년에. 그래가지고 책을 어디에서 출판사에서 냈느냐면 생활성서라는 출판사에서 냈어. 생활성서 출판사는 가톨릭 출판사. 불교 스님, 일본 불교 스님의 책을 감리교 목사님이 번역을 해가 가톨릭 출판사에서 책을 내가지고 그 책을 성공회 신부님이 읽으시고 그걸 나한테 가지고 오셨어. 그 내가 읽어봤어요. 그 기요자와 만시 스님의 불교 에세이 부제 겨울 부채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그 기요자 만시 스님에 의해서 타니초가 대중화돼요. 기요자 만시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의 삼부경, 정토 삼부경은 무량수경, 아미타경, 간무량수경 이런 삼부경이 있거든. 법화 삼부경, 무슨 삼부경? 자기 자신의 삼부경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가장 자기의 사상이나 이런 거를 가장 많이 확립하는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미친 책 3권. 첫 번째 아함경을 듭니다. 아함경. 초기 불교 경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남방 빨리어 경전 니카야라고 하는 아함경, 우리 진성 대광스님 이름 바꿨지. 대광스님의 전공 아함경을 첫 번째로 들어요. 그 다음에 에픽타토스 어록을 들어요. 에픽타토스라는 사람 저는 안 읽어봤는데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그리스의 로마입니까 그리스입니까? 하여튼 뭐 서양의 스토아 학파라는 철학자예요. 그 철학자의 말씀. 세 번째가 타니초야. 그리고 이러니까 자기 밑에 온 제자들이 타니초를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열심히 읽었는데 그 중에 타니초 주의자가 한 사람 탄생해요. 그 사람이 이름이 아케가라스 하야라는 사람인데 그 우리 이현주 목사님 책에는 이거를 그분은 아마 영어에서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아케가라스 영어로 번역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케가라스 하야. 이걸 일본의 카라스 하는 게 까마귀 옷자입니다. 카라스거든. 근데 이걸 수라고 우리말을 번역하더라고. 아케가라수 스님 이름 안 맞아요. 아케가라스야. 아케가라스. 이 스님은 딴 건 필요 없어. 정토삼부경 다 필요 없어. 오직 타니초만 있으면 돼. 이 타니초 주의자입니다. 아케가라스 스님이. 그래서 저분이 타니초에 대한 책을 썼는데 타니초 강화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거를 어떤 문학자가 젊은 청년이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연애를 하면 맨날 실패하지. 에? 또 병은 들었어. 옛날 사람들은요 다 교자 만시 선생 사모님 다 옛날 사람들은 우리 은사 스님도 그렇고 못 먹어가지고 전부 결핵이 많습니다. 결핵이.
잘려가지고 예. 기호사와 만씨랑 한해다 노부가 예. 하네다 노부라는 사람은 예. 이 기호사 만시 스님의 글을 모아서 영어로 번역한 사람, 편집자. 예. 하네다 노부라는 사람이고 그 하네다 노부 선생의 책을 이현주 목사가 번역한 거예요. 예. 그 아케가라스 하야의 타니초 강의 이야기를 읽은 사람이 구라타 학구조 장전백삼이라는 사람. 이 구라타 학구조가 신라를 주인공으로 해서 타니초를 읽고 나서 희곡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번역된 제가 교재로 삼아서 학생들한테 읽히고 있는 스님과 그 제자예요. 진성 스님 보셨죠? 스님과 그 제자. 예. 이 어른들 덕분에 타니초가 대중화되어서 타니초 책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일본에서.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 권 가져와서 저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받을 사람이 안 와서 가방에서 다시 내놨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타니초에 대해서는 꼭 정토 진종의 스님들이 아니라 일반 작가, 문학인, 지식인들이라고 그러면 타니초에 대해서 엔간한 논문이나 글이나 책이 있게 된. 없으면은 명함 내밀 수 없을 정도의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일본에는. 그런 제목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검소로부터 해제되는 대중화되어서 그래서 일본의 근대는 타니초의 근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타니초의 근대, 타니초의 현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80분 됐지 않습니까, 스님? 네, 딱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유배 목록은 오늘은 옥구각기 오서 공부를 한 걸로 하고 유제 목록, 즉 유배 목록 범난 당했던 그 이야기는 다음 2달 뒤에 5월 달에 만났을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되고 4월 달에는 무량수경 강의를 제가 하고 3월 달에는 제가 수업이 없고 미탄 스님 발표 3월에는 3월 29일 3시에 미탄 스님이 대성기신론의 정토사상 논문 발표를 3시에 여기서 하고 저는 무량수경은 언제 하느냐면 4월 30일 무량수경은 4월 30일 강의하고 타니초 두 번째 타니초는 5월 10일 5월 10일은 오전 10시에 오전 10시로 하고 무량수경 4월 30일은 오후 2시 일단 3월하고 4월 달만 입력해 놓죠. 3월 29일 3시에는 원래 발표에 오시고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4월 30일 새로운 무량수경은 처음으로 그때 2시에 저는 무량수경하고 타니초를 교차로 해서 내년 여름까지는 내년 8월 제가 정년할 때까지는 그렇게 하고 정년하고 나면은 한 달에 타니초 한 번, 무량수경 한 번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럼 렌요 스님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대에는 미소시루 만들 된장이 없었는데 렌요 스님은 살아생전에 보는 사이에 사람이 미어터지는 걸 봤습니다. 올해도 살았지만은 그러면 렌요 스님은 우애가 그래 됐느냐? 어떻게 해서 됐느냐? 편지 썼습니다. 제가 그걸 흉내내서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렌요 스님이 보냅니다. 편지 며칠 길게는 안 써요. 짧게 써가 보내놓으면은 편지 받은 사람이 편지 왔다고 동네 사람 모아요. 네? 동네 사람 모아서 그 중에 글 아는 사람, 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거든. 글 아는 사람이 읽습니다. 읽는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주 공손. 지금도 법회하는 데 가가 있거든요. 나는 그래 해야 되는 줄 모르고 처음에 그래 이래 있어.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라게 눈치도 없냐 이거야.
이래가 듣습니다. 지금도 법회 때. 예. 편지로 살아생전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주지되는데도 원래는 그 정실 부인이 아들 낳았거든. 정실 부인이 그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다 공적을 꾸며가 다 넘어가게 생겼어, 주지가. 근데 손들고 나선 사람이 있어. 삼촌들이 손들고 나섰어. 안 된다. 렌뇨를 줘야 된다. 그래 보는사가 산다. 25년 동안 삼촌들 봤을 거 아니에요. 25년 동안 골방에서 오만 책들을 다 읽고 그렇게 망대한 걸 읽어가지고 핵심적으로 다 요점만 정리해낸 게 렌뇨 스님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 쓴 스님이에요, 그 스님은. 그래 그걸 배워서 나도 우리나라 불교의 우리나라의 이 정토 신앙을 나무아미타불 신앙을 뿌리를 내리고자 나도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받아서 읽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우리 정계랭 보살님은 메일도 쓰십니까? 이메일? 예. 그럼 나중에 메일 주소 저한테 적어주세요. 제가 편지 보내드릴게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 이 편지 써서 이거 하나씩 잡수죠. 배고픈데. 이거 다른 얘기인데? 예. 유죄 기록 목록 유죄 목록 유죄 내가 유죄 기록